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찬호철입니다. 제 영상을 보시는 대부분의 시청자분들께서 아마도 전기차 구입 후 차박을 해볼까 하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차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곰곰하게 생각을 해보던 중에 어떠한 형태의 차박이건 공통된 것이 하나 있었거든요. 바로 수면의 질이 아닐까 생각해서 오늘의 컨텐츠를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다양한 차박 매트가 있기는 하지만 이게 단순히 한번 써볼까 하기에는 비용이 상당하거든요. 저는 전기차로 바꾸면서 선구자들이 그렇게 많이 안 계셨어요. 중복 투자를 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들은 그러시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에 관련 정보 공유해 볼까 합니다. 오래된 구독자분들이 계시다면 아마 아실 텐데요. 제가 캠핑으로 시작해서 차박으로 넘어오게 된 케이스거든요. 캠핑 매트와 차박 매트를 고를 때 약간의 다른 기준이 있었습니다. 바로 R값, 단열 성능인데요. 바닥에서 올라오는 냉기와 습기를 얼마만큼 잘 차단하는지가 캠핑 매트를 고르는 것의 핵심이었다면 비교적 냉기와 습기의 자유로운 차박은 편안함만을 생각하면 될 것 같았어요. 왜냐? 첫 번째, 유틸리티 모드 사용으로 에어컨이나 히터 사용이 가능하죠. 두 번째, 일부 차종은 V2L 사용까지 가능하니까 전기장판도 사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즉, 외부 환경에 비교적 자유로운 아웃도어 생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기차 차박 매트 선택 기준을 총 5가지로 분류해 봤습니다. 그 첫 번째가 편안함입니다. 가족 차박이 대부분인 저의 경우는요, 불편한 잠자리는 다음날 여행의 질을 결정하게 되더라고요. 최우선시되는 항목으로 해놨고요. 두 번째는 패킹 사이즈예요. 솔로 차박이나 2인 차박은 큰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요, 4인 가족 차박 짐이 생각보다 상당하거든요. 특히 베개나 이불 같은 침구류는 부피 당연히 상당하겠죠. 그리고 저희는 집에서 쓰는 베개와 이불을 가지고 다니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거기에다가 간단한 주전부리나 어디 앉아서 쉬려고 치면 의자, 테이블, 요것도 상수예요. 패킹 시 부피도 매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로 분류를 해놨습니다. 세 번째는 위생입니다. 어찌됐던 차박이나 차크닉, 아웃도어 활동이잖아요. 집보다 먼지, 오염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데요. 위생관리에 약점이 생긴다면 가족 차박, 침구류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세 번째 위생으로 잡아놨습니다. 네 번째는 접고 펴는 과정이 편리함과, 이게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우리가 차량 내부에서 매트를 펴고 접어야 되는 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러니까 공간의 제약이 좀 많이 있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되고, 접고 펴는 과정이 수월할수록 특히 여름에는 다음날 여행 아침부터 막 짜증이 나면 안 되니까 접는 거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가격입니다. 아시겠지만 캠핑이나 차박이라는 단어가 붙는 순간 이상하리만큼 가격이 비싸지거든요. 너무 과도한 지출, 특히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복 투자는 절대 금물입니다. 위에 말씀드린 1에서 4번까지의 조건 부합하면서 적당한 가격인지까지, 그리고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도 한번 살펴봐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축 매트입니다. 제가 사용하는 자축 매트는요, 차박 전용 매트로 나온 제품은 아니지만 캠핑을 할 때부터 약 5년 정도 아주 긴 기간 사용한 매트예요. 자축식 차박 매트도 많이 있기 때문에 비교군에 넣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편안한 잠자리를 제공하는가. 10cm 두께 내부 폼 플러스 공기의 조합으로 준수한 수준의 쿠션감을 제공하는 매트입니다. 약간 말랑말랑한 재질이기 때문에요, 차량 평탄한 이후에 어느 정도의 울퉁불퉁함도 이 쿠션이 다 받아줍니다. 내가 느끼기에는 좀 어려워요. 근데 단점이 있죠. 이 물렁거리는 쿠션감은 장시간 사용 시에 약간의 허리 통증과 불편함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패킹 사이즈입니다. 내부 폼이 있는 만큼 패킹 사이즈 상당히 큰 편이고요. 오늘 비교하는 3가지 매트 중에 중간 사이즈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중간 사이즈가 70 곱하기 30cm예요. 절대 작은 크기는 아니거든요. 세 번째는 위생입니다. 직물로 된 스킨이 탈착이 불가능해요. 그 말인 즉 세탁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인데요. 위생에서는 3가지 제품 중 최하위를 주겠습니다. 오염된 부분을 물티슈나 젖은 걸레로 닦고 건조시키는 방법이 유일한 세탁 방법인데요. 어린 자녀와 함께 차박을 하는 가족분들 중에 가끔 이렇게 쉬야도 하고 그런 경우가 있어서 처리가 좀
곤란해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다른 방법이 있다면 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 접고 펴는 과정이 편리한가 합니다. 이론상 자동 충전이라는 자충 매트지만요, 완벽한 탄성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내구성을 위해 캡 개방 후 10분 정도 자충을 시켜주고요, 마지막에 펌프로 공기를 조금 채워주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만약 채우지 않을 경우엔 개인적으로 좀 많이 불편했고, 또 공기를 너무 많이 채우면 스킨과 폼이 분리돼 가지고 고장이 나는 경우도 좀 많이 있었어요. 제 것도 이미 다 이제 좀 그게 다 떠서 이제 이 영상을 찍고 난 이후에 이제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버릴 거예요. 적절한 공기 넣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피칭은 그나마 조금 편리한 편인데요, 패킹으로 넘어가면 조금 불편합니다. 펌프로 공기를 빼내고 접는 과정이 차 안에서 진행하기는 다소 불편하고요, 만약에 펌프 없이 그냥 공기를 빼낸다 그러면 이거는 좀 많이 힘들어요. 아주 체중을 실어서 이렇게 공기를 쭉쭉 빼내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도 어떤 분들은 이런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을 거예요. 트렁크를 열고 패킹을 하면 되지 않나? 그렇죠,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근데 여름철에 모기 때문에 차량 문을 열고 피칭하시는 분 또는 패킹하시는 분은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문을 다 닫고 하기 때문에 이런 피칭과 패킹 그렇게 쉬운 제품은 아니다 라고 생각을 좀 해봅니다. 다섯 번째는 가격입니다. 국내 유명 업체에서 차박 전용 8cm에서 10cm 자충 매트를 한번 검색을 해봤더니 20에서 30만원 선이더라고요. 자충 매트를 사용해본 입장에서 적절한 가격인지는 살짝 의문이 들기는 합니다. 자충 매트 총평 한번 해볼까요? 적당히 말랑거리는 쿠션감을 좋아하신다면 선택하셔도 되지만, 세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거를 고민해 주시고 구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토퍼입니다. 아이오닉 나박 차박하시는 분들에게 인기 있는 제품으로 저도 같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저의 후기는 과연 어떨까요? 한번 보시죠. 첫 번째, 편안한 잠자리를 제공하는가. 6cm 두께의 메모리 폼은 적당히 푹신하고 지지력도 괜찮습니다. 아이들과 와이프 피셜 포근하게 잘 잤다 하더라고요. 바닥 쪽 논슬립 패드는 완벽한 평탄화가 아닌 아이오닉 9의 2, 3열의 특성상 자다 보면 약간 아래로 쏠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거 좀 잘 막아주고 토퍼도 잘 바닥에 붙어 있는 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패킹 사이즈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대합니다. 소재에서 오는 불가피한 특징일 텐데요, 제조사에서도 이런 부분을 의식해서인지 압축 비닐을 동봉해서 보내주는데, 이걸 해도 거대하고요, 일주일 뒤에 사용해 보려고 보면 압축력이 좀 많이 떨어져서 패킹했을 때의 부피보다 커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상당히 많은 공간을 차지하기 때문에 캠핑을 동반한 차박인 경우 짐이 더 많아지니까 트렁크에 충분한 공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는 위생입니다. 기본적으로 내피와 외피가 분리되어 세탁이 가능합니다. 세 가지 제품 중 유일하게 세탁이 가능하므로 가장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는 하지만, 제품을 분리하고 체결하는 과정이 많이 귀찮고요, 먼지를 많이 흡착할 것 같은 기본 스킨은 두세 번만 차박을 다녀오고 먼지털이를 사용해서 확인해보면 많은 먼지가 나오는 건 어쩔 수 없어 보입니다. 네 번째, 접고 펴는 과정이 편리한가입니다. 제조사의 홍보는 5초면 펴고 접는 게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건 3등분으로 접는 단순 과정의 얘기고요, 우리가 실제로 차박에서 사용하는 과정으로 살펴볼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압축 가방에서 빼고 비닐 압축팩에서 꺼내는 과정이 있다는 것, 비닐 압축팩에 넣고 공기를 빼고 돌돌 말아 스트랩으로 고정하고 압축 가방에 넣는 절차가 있다는 것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피칭은 비교적 수월한 편이지만요, 차 안에서 패킹하는 것이 가장 불편한 제품이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가격입니다. 중형 차량 기준 기본형 20만원, 알러지 케어 원단 25만원이었고요 아이오닉 9과 같은 대형 차량은 여기에서 더 비싼 가격을 지불하셔야 됩니다. 토퍼의 총평입니다. 편안하고 포근한 잠을 원하시는 경우 선택하셔도 됩니다. 다만 부피로 인한 보관, 차에서의 패킹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PVC 에어매트입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셨던 4인 차박의 필수품 일렬 에어매트 기억나시죠? 이 제작사인 에어오르다에서 제품을 협찬해 주셨고요. 아이오닉 9 전용 제품으로 제가 직접 실내 사이즈 실측해서 주문 제작했습니다. 제품만 무상 제공을 받았고요. 사장님께서 얼마든지 제품의 장단점 리뷰하라고 하셔가지고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제가 가장 원했던 재질이기도 한데 이게 기성품으로 나와 있는 게 없었어요. 선구자분들이 안 계셔가지고 제가 이번에 우연찮은 좋은 기회에 제작을 하게 됐고요. 꼭 아이오닉 9이 아니더라도 내 차량에 맞는 기성품이 없다, 얼마든지 제작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도전해 보시고 좋은 차박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제작한 폼은 되게 웃길 거예요. 막 요렇게 제가 손으로 그리고 와이프가 글씨 써가지고 실측해서 요렇게 사진 찍어서 보내니까 제작해서 보내주셨습니다. 제작 기간은 한 2주인가 3주인가 걸렸던 것 같으니까 좀 넉넉하게 마음을 좀 놓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제작을 할 때 고민이 많은 게요, 내가 실제로 차박을 몇 번 해보셔서 제작을 하시는 게 좋아요. 저도 좀 고민을 했던 부분이 뭐냐면, 이게 두께가 두꺼우면 편한 거는 맞지만 내 아이오닉 9 이 천장이 상당히 낮은 편에 속하는 차거든요. 이게 너무 두꺼워 버리면 내가 고개를 계속 이렇게 생활을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도 좀 요렇게라도 좀 생활을 해야 되니까 그거를 고려해서 두께는 5cm로 제작을 했고, 또 첫 번째 제작이고 한 번에 성공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실측을 한 것보다 조금 더 여유 있게 사이즈를 줄였습니다. 왜냐면 그 휠하우스라고 그러나요? 거기가 이렇게 좀 너무 안 들어가 버리면 안 되니까 약간씩 공간이 있는 거 생각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뭐 이 영상을 보시고 나는 그래도 꽉 채워서 제작을 하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직접 재셔가지고 꽉꽉 채워서 타이트하게 만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선택 기준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첫 번째, 편안한 잠자리를 제공하는 겁니다. 세 가지 제품 중에요, 가장 단단하게 지탱해 주기 때문에 푹신함보다는 단단함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어울릴 것 같습니다. 저는 단단한 거를 좋아해 가지고요, 사용감은 가장 좋은 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에어 매트리스의 특성상 7인승 기준 이 3열에 약간 뜨는 이렇게 빈 틈이 하나가 있는데요, 확장보드를 설치를 하지 않아도 사용 시 크게 불편함이 없었어요. 이론적으로는 6인승 시트 사이에 빈 공간도 없이 사용을 할 수 있다고 하기는 하는데, 요거는 좀 사실 좀 궁금하긴 합니다. 근데 아마도 확장보드를 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싶어요. 만약에 요거 나중에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확장보드를 했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 요거 비교 좀 댓글로 남겨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패킹 사이즈입니다. 예상하시는 바와 같이 무게도 가장 가볍고요, 패킹 사이즈도 작습니다. 1열 매트와 이 3열 매트를 합쳐도 앞선 두 제품의 크기보다 작은 게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위생입니다. 두 제품과 다르게 직물 재질이 아닌 PVC 제품이기 때문에 유일하게 걸레질로 청소가 가능한 게 장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초반에 구입하시고 나서 펼친 상태로 한 2-3일 정도 자연에 이렇게 좀 냄새 같은 거 환기시켜 주시면 이후에 사용하시는 데는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접고 펴는 과정이 편리한가입니다. 가방에서 빼서 펼치고 바람을 넣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5cm로 제작이 되었기 때문에 바람이 들어가는 시간이 30초 내외입니다. 패킹 과정은 역순, 캡을 열고 바람을 빼고 3번 접기 후 돌돌 말면서 나머지 공기를 빼주면 작은 사이즈로 패킹 가능했습니다. 다섯 번째, 가격입니다. 에어매트 가격은 25만원 내외지만 필연적으로 에어펌프를 추가 구매해야 됩니다. 제가 사용하는 고급형 에어펌프는 13만원 정도고요, 휴대용 펌프는 5에서 8만원 정도로 구입 가능하니까 취향에 따라서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총평입니다. 단단한 매트를 좋아하는 분, 짐이 많은 분, 또는 저처럼 짐을 줄이는데 강박이 있는 분, 접고 펴는 것이 쉬웠으면 하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형태의 차박 매트 알아봤는데요, 캠핑이나 내연기관이었다면 다른 기준으로 선택을 했을 테니 아마도 결과가 바뀌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전기차 차박 기준, 단단한 쿠션감을 좋아하는 저희 가족은 세 번째 에어매트를 사용하기로 결정하였고요. 요거 협찬과 무관한 선택입니다. 요거 좀 알아주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은 어떤 매트가 가장 좋다고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의견 좀 나눠주시고요. 앞으로도 전기차 차박의 꿀팁과 여행지 소개, 제품 실사용기 올릴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호철이었습니다. 안녕.